전산세무 2급 교재 73페이지에 94의 기출문제, 부가세, 소득세 이런 문제 11번. 다음 중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서 세금계산 발급 대상인 것은 유일하게 우리 간주 공급 중에서 세금계산 발급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징배당 반출이 나올 때도 있고 답이 2번입니다. 답이 2번. 간주 공급 중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 계산도 교부하지 않고 가세표준을 시가로하고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만 유일하게 세금 계산 교부 의무가 있고 가세표준은 원가 또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 넘겼으면 발행가액 가세표준입니다.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은 원칙은 간주공급으로 세금 계산도 교부 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조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된 가세사업자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묶어서 보는 거라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장의 가세사업자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 세금 계산도 교부 의무가 없어요. 근데 굳이 또 뭘 교부했다면 교부했으면 그냥 공급으로 본다. 그런 경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의 가세제도가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의 가세제도에 해당되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도 세금 계산도 교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칙은. 12번. 다음 중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의 비교 설명을 틀린 것은 일반 가세자의 가세표준은 공급가액이고, 일반 가세자의 가세표준은 공급가액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가세표준이고, 간이 가세자의 가세표준은 공급대가가 뭐야, 우리 공급대가가. 무슨 가액에다가?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죠. 그지? 간이 가세자는 공급대가가 매출액이죠. 응? 일반 가세자는 공급가액이 매출액. 그게 가세표준. 간이 가세자는 공급대가가 매출액. 가세표준. 3번. 일반 가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간이거래자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해주는 안 됩니다. 간이거래자는 환급을 안 해줍니다.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안 됩니다.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이 안 된다. 그래서 12번 답은 4번이고, 됐을까요? 13번. 다음은 부가세법상 영수율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틀린 것은 영세율 제도는 소비주국 국가에서 가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세율은 그래서 우리가 소비주국 가세원칙 이렇게 얘기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도 영세율 적용합니다. 그지? 뭐 외국을 항해하는 뭐 선박, 뭐 항공기, 그지? 그리고 해외 건설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13번 답은 2번이 틀렸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영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을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에 적용한다. 상호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니네 나라의 사업자에 대해서 영세 적용해줄 테니까 우리나라 사업자가 니네 나라 가서 사업해도 영세 적용해줘. 이런 것들. 상호주의. 국내 거래도 영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상, 조특법상, 뭐 농기구, 농약 이런 것들 영세율이 13번 답은 2번이 틀려. 14번.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 애누리는 해당 가세기간에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치? 1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가가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가세기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재원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세 받으면 대변에 뭐라고 행수해요? 우리가 부가세, 예술금, 그지? 수익 금액은 매출액이잖아, 우리.
응? 소득세법에서 수익금액은 무슨 얘기다? 매출액. 근데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액이 아니잖아. 총수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되었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총수익금액으로 산입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됐던 게 환입이 되면 총수익금액. 필요경비에 불산이 됐던 게 환입이 되면 총수익금액 불산.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익금액 이래 산입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는데 판매 장려금은 약정이 있든 약정이 없든 판매 장려금을 줬으면 필요금비, 판매 장려금을 받았으면 총수익금액에 넣어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됐던 항목, 대표적인 우리 업무용 재산세 등이 환입이 되면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에 불산됐던 항목, 소득세 등이 환입이 되면 총수익금액 불산입이고 판매장려금은 약정 유무를 불문하고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면 총수익금액 산입,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필요경비 산입이고 간접세인, 개별 소비세 주세 부가세, 간접세는 이제 누구한테 전가되는 세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 전가되는 세금으로 준다고 비용 아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무슨 무슨 대급금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취한다고 총수익금액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부가세 받으면 부가세 예수금 이런 거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4번 답은 4번이 틀린 거고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가계표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필기를 이거 필기 안 하고 그냥 봤었나? 가계표준 확정신고 가계표준 종합소득 가계표준 회의소득 가계표준 양도소득 가계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무가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 자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종합소득 가격표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고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로 끝나고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로 끝나요. 연말정산 대상 공적연금 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납세무가 끝나고 단, 단 4번, 5번, 6번 중에 두 개 이상 있거나 4번, 5번, 6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가격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은 4번, 5번, 6번하고 어차피 따로 가. 1번은 분리과세, 2번은 퇴직소득, 3번은 양도소득. 1번, 2번, 3번은 종합소득 따로 놀기 때문에 1번, 2번, 3번 플러스 4번만 있거나 1번, 2번, 3번에 5번만 있거나 1번, 2번, 3번에 6번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가계표준 합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은 원천징수로 끝나고, 그지? 양도소득 금액은 예정신고로 끝나고, 그리고 어차피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야. 분류과세. 종류가 달라. 어? 종류가. 그래서, 그리고 이거 할 필요 없지, 이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아예 무슨 소득이 들어가지 않아? 종합? 소득이 안 들어가요, 일단.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금액 3천만 원과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 310만 원 있는 자. 우리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소득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자하고 배당소득 금액 합쳐서. 그럼 2천만 원 이하는 14% 분리과세인데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해야 돼, 종합과세. 기타 소득 금액도 300만 원 이하는 무슨적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그 300만 원 넘어가니까 종합과세. 그래서 2번은 종합소득 가격표준 합정신고 해줘야 돼, 2번은. 이런 근로소득은 무조건 무슨 과세? 무조건 분리 과세. 여기 이런 근로소득만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 과세. 공적연금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근로소득 금액은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복권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음. 그래서 합정신고 해줘야 되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1번이 아니고 2번. 2번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94의 기출문제가 부가세, 소득세 이런 문제 끝났고요.